평생 바쁘게 산 사람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순간. 은퇴 후 처음 겪는 이상한 하루들 시리즈 4편.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복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회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사람에게 은퇴는 분명 필요한 휴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순간이 옵니다.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내가 늙어 보입니다. 예전에도 주름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이미 희끗희끗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어느 날 보는 내 모습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깨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무기력합니다. 눈빛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옷차림도 대충입니다. 걸음도 느려졌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불과 얼마 전까지는 바쁘게 일하던 사람인데 은퇴하고 나니 사람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구나. 사실 사람은 은퇴했다고 갑자기 늙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늙어 보이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만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지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줄어들고 옷을 차려입을 이유가 사라지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할 사람이 줄어들면 사람은 갑자기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처음 겪는 이상한 하루들 시리즈 4편입니다. 주제는 평생 바쁘게 산 사람이 갑자기 늙어 보이는 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산 사람들은 은퇴 전에는 힘들어도 버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집안 걱정이 있어도 밖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바쁨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입고 나갈 옷이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끝내야 할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사람을 세워줍니다. 직장이나 일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걷고 판단하고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꼭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옷을 입어야 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사람을 만나야 할 약속도 줄어듭니다.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일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은 쉽게 느슨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무기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쁠 때만 늙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적당한 역할과 긴장감이 있을 때 생기를 유지합니다. 은퇴 후 늙어 보이는 첫 번째 신호는 아침 루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는 싫어도 씻었습니다. 면도도 하고 머리도 정리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여성분들도 외출복을 챙기고 얼굴을 정돈하고 사람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나갈 것도 없는데, 집에 있는데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오후에 씻어도 되지.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아침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잠옷이나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머리는 대충입니다. 세수도 늦어집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이 모습이 반복되면 스스로도 기운이 빠집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세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은퇴 후에도 이 신호가 필요합니다. 집에 있어도 잠옷차림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한 옷이라도 외출 가능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대로 늙어갑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이는 두 번째 순간은 소파에 오래 앉아 있을 때입니다. 소파는 편합니다. TV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 간식도 있고 누우면 바로 잠도 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으면
몸이 빠르게 굳습니다. 허리가 굽고 어깨가 말리고 배가 나오고 다리 근육이 줄어듭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몸이 굳으면 표정도 굳습니다. 표정이 굳으면 사람은 더 늙어 보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은퇴 후에는 쉬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몸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20분이라도 걷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만 타지 말고 가능한 구간은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트에 갈 때 일부러 조금 돌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야 합니다. 노후의 젊음은 얼굴 크림보다 다리 근육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순간은 말할 사람이 없어질 때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늙어 보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싫어도 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심 먹었어요. 회의 들어갑시다.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하루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배우자와도 필요한 말만 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바쁩니다. 동네 사람과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얼굴 근육도 덜 움직입니다. 표정도 줄어듭니다. 생각도 안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 늙어 보입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에 한 번은 사람과 말을 해야 합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마트 계산대에서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경비원에게 날씨가 춥네요라고 인사하는 것,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 이런 작은 말들이 사람을 다시 바깥 세상과 연결해 줍니다. 노후에는 깊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짧은 인사도 중요합니다. 말을 잃으면 관계도 줄어들고 관계가 줄어들면 마음도 늙습니다. 네 번째 순간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평생 바쁘게 산 사람에게 가장 큰 충격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누군가 부탁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세상이 너무 조용합니다. 회사도 잘 돌아갑니다. 후임자도 잘 적응합니다. 거래처도 다른 사람과 연락합니다. 동료들도 바쁘게 자기 일을 합니다. 그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나는 이제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평생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조용히 밀려나는 건가. 이 감정이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사람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생기가 납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눈빛이 꺼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 등하원 도와주기, 동네 봉사하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걷기 모임 총무 맡기,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대본 만들기, 지인에게 생활 정보를 알려주기,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일 맡기, 가족의 병원 일정 정리하기. 작은 역할이 사람을 세웁니다. 은퇴 후 늙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대개 역할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순간은 과거 이야기만 반복할 때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과거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대단했어.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찾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 때처럼 일하지 않아.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물론 과거는 중요합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가족을 지켜온 시간,
일터에서 버틴 시간, 돈을 벌기 위해 견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사람은 과거에만 머물 때 늙어 보입니다. 오늘의 관심사, 오늘의 역할, 오늘의 배움이 있어야 생기가 납니다. 은퇴 후에도 배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공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취업 정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나 영상 제작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과거만 말하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순간은 돈 걱정을 혼자 끌어안을 때입니다. 은퇴 후 사람을 갑자기 늙어 보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고 잠이 얕아지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해집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다음 달 월급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 구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아르바이트 수입 등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건강보험료, 식비, 통신비, 경조사비는 계속 나갑니다. 돈 걱정을 머릿속에만 두면 더 무섭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지?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반복되면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은퇴 후 돈 걱정은 숫자로 꺼내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고정비는 얼마인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지, 비상금은 몇 개월치가 있는지, 건강보험료와 병원비 예비비는 어떻게 준비할지. 막연한 걱정은 사람을 늙게 만들지만 정리된 숫자는 대책을 만들게 합니다. 은퇴 후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들 중에는 돈이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돈 상황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더 불안한 경우도 많습니다. 7번째 순간은 자녀에게만 기대기 시작할 때입니다.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안부를 물어주고 가끔 찾아오고 병원에 동행해주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만 기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자녀, 대출, 건강, 인간관계, 자기 노후 준비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니다. 주말에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힘드니?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정서적 기대를 걸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하루가 무너지고,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버림받은 것 같고, 손주가 오지 않으면 외로움이 커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부모도 늙어 보이고 자녀도 부담을 느낍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내 하루를 자녀에게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친구, 내 산책길, 내 취미, 내 복지관, 내 일정, 내 생활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노후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일부여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생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70대인데 표정이 밝습니다. 걸음이 단단합니다. 말투에 힘이 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몸을 움직입니다. 매일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직접 합니다. 셋째,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인사할 사람, 연락할 사람, 함께 걸을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 작은 역할이 있습니다. 봉사, 가족 일정 관리, 취미 모임, 동네 활동, 글쓰기, 일자리, 강좌 등 무엇이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다섯째, 돈 문제를 숫자로 관리합니다. 막연히 걱정만 하지 않고
생활비와 지출을 점검합니다. 여섯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건강, 재취업, 글쓰기, 영상, 악기, 운동 등 새로운 관심사가 있습니다. 일곱째, 자녀에게만 기대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기 하루는 스스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어 보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이는 것이 걱정된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하루 루틴부터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납니다. 잠옷을 벗고 외출 가능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십니다. 오전에는 반드시 집 밖으로 한번 나갑니다. 동네를 걷거나 마트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복지관에 갑니다. 하루에 한 사람과는 짧게라도 말을 합니다. 인사라도 좋습니다. 문자라도 좋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생산적인 일을 하나 합니다. 집 정리, 생활비 점검, 건강 기록,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대본 정리, 자격증 공부, 걷기 모임 참여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내일 할 일을 3가지 적습니다. 은퇴 후 하루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일의 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내일 할 일이 있을 때 오늘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6세 A씨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자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항상 양복을 입고 다녔고 휴대폰은 자주 울렸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많이 늙어 보여요. A씨는 속으로 서운했습니다. 자신도 거울을 보며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그는 늦게 일어났고 집에서 편한 옷만 입었습니다. TV를 오래 봤고 사람 만나는 일이 줄었습니다. 돈 걱정은 많았지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기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혈압과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씻고 옷 갈아입기,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2번 복지관 가기, 한 달 생활비 적어보기, 오랜 친구에게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좋아졌어요. A씨가 갑자기 젊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시 세워지면서 표정이 살아난 것입니다. 노후에 생기는 큰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작은 루틴에서 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바쁘게 산 사람이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거울 속 표정이 낯설 때, 하루 종일 잠옷차림으로 있을 때, 소파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을 때,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과거 이야기만 반복할 때, 돈 걱정을 혼자 끌어안을 때, 자녀에게만 기대기 시작할 때, 이 순간들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노화만은 아닙니다. 하루의 구조를 다시 만들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연결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작은 역할을 가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돈 걱정을 숫자로 정리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은퇴 후 중요한 것은 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생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씻고 옷 갈아입기, 동네 한 바퀴 걷기, 한 사람에게 안부 보내기, 생활비 적어보기, 내일 할 일 3가지 정하기. 이 작은 루틴이 무너진 하루를 다시 세우고 늙어 보이는 얼굴에 생기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는 더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바쁨이 사라진 자리에 무기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작은 역할과 작은 루틴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은퇴 후에도 늙어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의 돈, 건강, 일자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부부관계, 노후 외로움, 인간관계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인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이는 것은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 루틴이 무너지고 움직임이 줄고 말할 사람이 줄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느끼면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갑자기 늙어 보인다고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또 생기를 되찾기 위해 어떤 루틴을 만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